각 공사들이 재무성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거 아닙니까? 의원님, 불과 한 달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 왜 가격 안 올리냐고, 왜 전기요금, 가스요금 많이 안 이거는 올리냐고 그분한테 질타하시지 물어보시고요.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 공공요금을 물어보신 국회의원한테 답변하시고. 자, 다음은 넘어가서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새해 들어서 전기, 가스, 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올리십니까? 원가 상승 요인이 있죠. 있는데 저희들은 늘 공공요금을 결정하면서 원가 상승 요인 부분하고 이것이 또 올리면은 우리 국민들 부담, 민생 가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이걸 늘 정책적으로. 아니 지금 난방비 고민하면서. 폭탄이라고 좀 난리 났는데 국민들 고려해서 올린 게 아니죠. 의원님, 아까 수없이 문답이 있었습니다마는 국제 가격이 300%, 400% 올랐는데 전적으로 그걸 수입하는 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스 요금을 40%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결기에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의 동결기에는 이번에 가스 요금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가격의 등락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엄청나게 가격이 LNG 가격이라든지 석유 가격이 등락이 굉장히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민들은 가격이 오른다고 느꼈지만 폭탄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폭탄이라고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국제 가격이 300%, 400% 오를 때 LNG 가격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까지 그 상승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국제 가격은 계속 오른다. 그 일정 부분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게 지난 정부에도 2번 올렸고 그리고 새 정부에도 2번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이 국제 가격 상승분의 일부만 올렸고 그것도 이번 겨울에는 우리 서민들 부담이 있겠다 해서 이번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격이 한 40% 1년간 오른 부분하고 아시다시피 12월이 유례없이 또 추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또 되게 굉장히 늘었던 겁니다. 11월 대비 12월에 가스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과 가격이 함께 나타나면서 12월에 사용량이 1월 달 난방 고지서에 우리 국민들 부담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스공사, 석유공사, 외부로부터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에 거의 다 공사를 두고 있죠. 네. 공사를 두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사니까 대주주가 국가고 정부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 경영이 우선 지속 가능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가격 결정은 역시 공사의 경영, 건전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민 부담, 그다음에 도입하는 국제 가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정책 고민을 하면서 그때그때 요금 결정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나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외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수입하고 그 자원의 가격 변동이 생기면 그대로 우리 국가의 시장에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충격으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완충하기 위해서 오를 때는 좀 덜 올리고 또 내릴 때는 덜 내려서 전체 부채를 관리하면서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들을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러기 꼭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만 만든 건 아닌데 정책은 그것이 대체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는데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낮추고 부채 등을 관리하는 재무성과 관련된 배점을 대폭 올렸죠. 네. 그 얘기는 경영의 효율화, 자금의 효율화를 더 중시 여긴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공기업은 경영 효율화 그리고 수익을 또 일정 부분 그러니까요. 해야 됩니다. 과거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도시가스값, LNG 가격이 오르더라도 좀 덜 올리고 해서 서민 안정의 중심을 뒀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갖고 재무성에 대한 평가를 점수를 높이니까 각 공사들이 재무성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요금을 급격하게 올린 거 아닙니까? 의원님, 불과 한 달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님들, 특히 야당 의원님들 왜 가격 안 올리냐고,
왜 전기요금, 가스요금 많이 안 그거는 올리냐고 그분한테 질타하시지 물어보시고요. 않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분 공공요금을 물어보신 국회의원한테 답변하시고 지금 이런 정책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대문성을 공공요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공공요금을 그런 원가 요인하고 그다음에 국민 부담 부분하고 그럼 제가 또 이것을 넘어가서 말씀을 조화시키면서 드릴게요. 결정을 그러면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재무성을 강조하게 되면 굳이 공사를 둘 그런 의미가 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에 지나치게 지난 정부에서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인 거지 사회적 가치 부분을 완전히 없앤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방망 겨냥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 그 부분에 관한 경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망 경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체적인 부채나 미수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두게 된 거죠. 그 시스템에 두게 된 것을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신자의 자유주의적 성격에 맞추어서 이 경영 효율성의 재무성에 더 중점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가격 결정과 관련해서는 거의 민간 기업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거 민영화를 가기 위한 사전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의원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공공요금을 왜 정부가 억누르느냐고 왜 한전 가스공사 적자를 이렇게 누적시키냐고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유념을 합니다. 공사가 적자가 무한정 누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요금에 반영시키는데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국민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걸 갖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유류가나 도시가스, LNG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시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국민들의 생활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서서히 준비해 올라가고 바로 그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적자 부분을 좀 공사가 좀 끌고 안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익을 내서 메꿔가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결국은 이 난방비 폭탄이 생긴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던 것을 이 경영 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이 도시가스 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의원님, 국제 원가가 400% 올랐는데 이제 38% 400%가 지금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민생을 챙겨와서 스무스하게 서서히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왔고 21년에 300% 이상 그래서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한번더 요금은 한 묻을게요. 번도 조정을 못했습니다. 민영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민영화 안 합니다. 국민의 기초 서비스 네트워크 산업에 진짜 안 할 대해서는 거예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제가 지난 국회에도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확인드립니다. 가스공사 현 가스공사 사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철도 민영화를 했던 그 주체고요. 또 사장 공모 당시 제출한 직무 수행 계획서에는 경영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거 가스공사 민영화하려는 그런 포서가에서 이런 사장님 임명한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처명한 그거를 문제 제기하시면은 공공기관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경영하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다. 이분의 이력이 겹치니까 그렇죠. 이분이 과거에 SRT를 만든 철도 민영화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 책임자로서 공공기관 CEO가 누가 어떻게 임명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를 과거 다시 한번 정부하고 지금 물을게요. 대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민영화 계획 앞으로 확실히 없는 거죠. 민영화 가스공사 한전 지금도 일부 지분을 민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경영권, 소유권 완전 넘기는 그런 민영화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을 바꿨단 말이에요. 경영 효율성에 방점을 두게 되니까 당연히 원유가라든지 또는 도시가스 값이 올라갈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에너지 복지 예산을 400억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요금 올리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이 서민들이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예비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거, 이거 미리 예상하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땜빵질 정책입니까? 의원님, 에너지 바우처 등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도 예산을 증액을 했고, 금년에도 대상은 조정하면서 단가는 대폭 올려서 우리 국회에서, 여기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총액을 줄였잖아요. 그거는 대상을 조정을 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했던 거하고 그 이후에 저는 대상을 조정했다. 우리 부총리님,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입니다. 지금에 있는 도시가스가 됐든 또는 원유가 됐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서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거를 저한테 부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범위로 관리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강구를 하고 그거를 예측을 해서, 왜냐하면 도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기 계약을 하니까 당장의 가격을 알면은 향후에 얼마나 부채가 쌓일지,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얼마나 가격을 올려야 될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때그때 플랜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잘 알겠고 또 그렇게 하고 많은 고민이 있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들으셨겠지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런 접근의 전환 속에서 경영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외부의 가격의 변동분을 우리 국내 시장 강력 변동분에 바로 반영하다 보니 지금의 난방비 폭탄 등 각종 포탄이 생긴 하나의 단초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글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미중화로 갈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로 가는 정책 확실히 맞고 우리 서민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